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오늘이 아마 대체 휴일로서 대부분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오늘 쉬는 날이실 거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월요일이죠. 그냥 월요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막 직장을 다니셔도 자기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험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월요일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마음가짐을 정말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해서는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남들 쉴 때 공부하고 남들 공부할 때도 같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야 합격할 수 있는 이 수험이라는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대치율이라고 마음을 놓지 마시고요. 그래도 매일처럼 습관처럼 매일 헌법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치율이지만 그래도 저는 갑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일단은 조문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 헌법에 형벌 불소급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13조에. 자, 13조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하셔서는 안 되겠죠. 13조 보면요. 일단은 여기에 2항에 보면 소급 입법은 금지입니다. 자, 소급 입법을 통해서 이건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소급 입법을 통해서 재산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참정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을 암기하는 건 가장 학문의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수험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재산권을 박탈하지 말며 그 다음에 참정권을 제한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문을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뭐 제대로 암기를 안 하시고 조문마저도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건 정말 많은 것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지 말고 참정권을 박탈하라. 이래도 틀린 지문이에요. 가장 쉽게 나오는 건 조문 문제예요. 자, 근데 이런 소급 입법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안정성이에요. 법치주의 원칙에 있어서 안정성이죠. 안정성. 자, 법치주의를 하는 원칙, 법치주의 원칙의 가장 큰 태도는요, 안정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 두 가지예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국가작용, 강력한 힘을 움직여라. 그렇게 해서 기본권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국가작용 수단으로 역할을 해라 라는 의미지, 이거 법치주의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안정성인데 자꾸 옛날 얘기를 집어내는 거죠. 옛날 얘기 끄집어내갖고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말고요. 옛날에 여기 뭐 새로 사귄 사이인데 옛날에 여기 누구랑 같이 와봤어. 이런 식으로 자꾸 옛날 얘기를 하면요, 불안해서 그거 살겠어요. 그 관계가 계속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움직이세요라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뭐가 된다? 소급입법은 금지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소급입법이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진정 소급입법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없는 게 아니라 주죠. 이렇게 부진정 소급입법이에요. 자, 이 부자가 아닐 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진정한 소급입법은 진정은 안 써도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진정 소급입법이에요. 그럼 소급입법은 진정한 의미인데 그 진정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닐 부자를 썼잖아요. 여기다가 아닐 부자 썼으니까 얘는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말 그대로 아니라고요. 소급입법이 아니라니까요.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공부하셔갖고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진정소비법에서는 뭐란다? 원칙이 원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금지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뭐한다? 예외적으로 이거 비교 형량했어요. 그랬더니 안정성도 훼손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도 반하지 않는다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법치주의를 다다다 들어서 소급입법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데,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그러면서 예, 불, 경, 심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걸리면, 요 하나만이라도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마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시고 기본일 거야. 이건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측 가능했다. 불확정적이다. 그 사람이 얻은 신뢰가 불확정적인 신뢰였다. 또 경미하거나 아예 피해가 없다. 소급입법을 한다 해도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더 중요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소급입법이 돼가지고 합헌인 거 몇 개나 있었어요. 그냥 2개 정도밖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5.18 특별법, 일제강점하에서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 2가지. 이거 많지 않아요. 진정소급입법인데 허용된 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러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아예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 허용이겠네요. 그러면 행위시법이니까 허용.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외. 여기도 비교규랑 했다라는 거야. 신뢰원칙에 근거해서. 왜?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가로부터 유인된 신뢰라면 더욱더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 형량을 해서 정당한 신뢰가 있다면 비교 형량이 신뢰보호원칙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형량을 통해서 사익이
이 법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우월하다며, 그럼 이 사람에게는 예외적 금지 이렇게 해야죠. 제외, 예외, 유예, 경과. 그 여기도 비교규랑 한 거죠. 비교랑 이것도 비교 형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시고 소급이법을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이법을 얘기했을 땐 소급이법이 뭐다? 진정소급이법이다. 진정소급이법을 얘기하는데, 진정소급이법은 법적 안정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금지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러면 법적 안정성에 반하지 않으면 소급이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나오죠. 유리한 소급이법은 해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리한 좋은 거니까. 이런 정보를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소급이법 금지원칙 형벌 불소급에 관한 설명이다. 그럼 먼저 문제 풀 때 어떻게 푸십니까? 1차적으로 이게 1번 진정인지 또는 부진정인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게 좀 더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 먼저 소급이법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보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 진정인지 부진정인지, 두 번째 그 다음에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허용 금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진정은 원칙이 금지고 부진정은 원칙이 허용이고, 비교 형량을 통해서 진정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부진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걸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비교 교량을 통해서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판례 암기 이런 것들은 판례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정리 내용은요. 오늘은 좀 쉽게 가나요? 자, 그러면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 규정한 형벌 불소급의 원칙. 자, 이거 형벌 불소급은요. 자, 실체법, 내용, 자, 한마디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형벌적 이런 성격을 가졌을 때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비형벌적,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형벌적. 또 이런 건 비형벌적에는 뭐가 있냐면 보호 관찰, 전자발찌. 이런 것들은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급입법 금지원칙 그런 거, 특히 공소시효, 5.18 특별법 사건이 공소시효, 이미 종료된 공소시효 또는 그날의 공소시효를 연장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규정은 이거는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형벌적 이런 것에는 원칙적으로 효력 범위는 형벌 불소급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맞는 질문. 자, 옳지 않은 거예요. 형벌 불소급 원칙은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벌에 규정되어 있는, 요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대.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법을 금지해야 되는 거 형벌적이란 말을 붙여준 거예요. 형벌에만 국한하지 않고 형벌적이라는 성격을 가지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형벌성 그러면 이건 성격이지 본래 형벌은 아니에요. 그런 형벌적 보완 처분 이런 것들도 결국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적용받는다. 여기까지 발전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형벌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에, 그러니까 얘는 형벌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형벌, 처벌, 국한하지 않으므로 구사회보호법상 보호 감호, 이거 소비법 금지원칙 적용을 해요. 보호 감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용합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긴 해도 그래서 적용된다. 자, 일단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이런 적용된다. 이게 이럴 때 적용될 때는 형벌적 성격을 가질 때만, 이건 형벌은 아니에요. 그럴 때 형벌적 성질을 가진 거에 한해서는 이런 보호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노역장 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영 처분. 자, 그 실질 노역장 유치는 원래 징역이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에 같이 뭐냐면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벌금만큼 노역장이 유치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일종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처벌 형벌에 들어간다니까 형벌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따라서 신체유죄를 박탈, 징역형과 유사, 형벌적 보세요. 벌금은 원래 노역장 유치는 원래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확대된 거죠.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 그래서 1, 2, 3번은 쭉 해갖고 맞는 지문. 자, 4번 볼게요. 성범죄자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퇴직 후 몇 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률적으로 10년, 20년 이래버리면 안 되죠.
못하게 하는 취업 제한 제도로 인해서 기본권의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취업 제한에 관한 규정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이 된다. 아유, 여기는 적용될 게 아니죠. 이거는 형벌적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구금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금 등 현상이 없잖아요. 그냥 이런 형벌적 성격이 없는 구금 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취업 제한, 일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나 또는 동종업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을 뭐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 질문.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5번 형사처벌에 근거되는 법률. 자, 판례가 아니므로, 당연히 형벌 불소급은요 법률을 통해서 이런 뜻이지, 판례 소비 그건 적용하네요.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개정이 아니라, 판례 변경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중요한 지문들만 잘 섞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단단하게 진정이다 부진정이다 그걸 묻기보다는 조금 더 내용적으로 조금 좀 심도 있게, 그러면서 또 어렵지 않은 부분을 조금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인데 뭐 대치율인데 또 요번 주가 월요일이지만 요번 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4일 근무. 결국 월요일 뺐으니까 4일 근무. 그럼 다음 주는요. 초8교였고 또 4일 근무. 자,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합격하는 그 날짜, 이름 석자가 보일 때까지는 긴장하시고,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쭉 인형생과 함께하는 매일연법 같이 가실 거죠? 그럼 내일도 찾아뵙겠습니다.